반갑습니다. 야구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MPB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니치는 새 외국인 투수 카일 뮬러를 선발로 내세워 일본 무대에 공식 데뷔전을 치릅니다. 작년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에서 주로 구원으로 등판해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했던 뮬러는 피안타율이 낮고 제구가 안정적인 유형의 투수로 두산의 콜 어빙과 비슷한 스타일로 평가됩니다. 오픈전에서의 투구 내용도 괜찮았고 돔 구장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투수력 자체는 높은 편이라 호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는 이노우의 하루토를 선발로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한 이노우에는 8승 5패 평균 자책점 2.76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고 특히 주니치 상대로는 4경기 평균 자책점 0.71, WHIP 0.91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이며 상성을 완전히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만 놓고 보면 뮬러의 잠재력과 이노우의 상대의 전적을 고려했을 때 막상막하로 볼 수 있지만 실전 경험과 상성 면에서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펜에서는 양팀 모두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니치는 메이야가 7이닝을 책임졌고 사이토가 1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불펜 소모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으며 전체적인 마운드 운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도 이시카와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사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마무리에 라이델 마르티네즈가 있다는 점은 뒷문 안정감 면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발도나도의 불안정한 모습은 요미우리 불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불펜 전력 자체는 양팀이 비슷하지만 운영 효율성에서는 주니치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격에서는 요미우리가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주니치는 1차전 완봉패를 시작으로 2차전과 3차전에서도 각각 한 점씩에 그치며 빈약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8회 1사 23루 찬스에서 이시카와 타카야가 삼진으로 물러난 장면은 결정적인 흐름의 끊김이었습니다. 반등을 위해선 오카바야시 유키의 꾸준한 출루와 이시카와의 장타 생산 그리고 호소카와 세이야의 기용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 요미우리는 직전 경기에서 집중력이 다소 아쉽긴 했지만 타카하시와 코자와를 상대로 3점을 만들어내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다만 사카모토 하야토가 시리즈 내내 무안타로 침묵하며 노세와 이슈가 드러났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에서는 요미우리가 앞서 있지만 주니치는 접전 상황에서 강한 경기 운영 능력과 짜내기 야구에 특화된 팀으로 특히 홈에서 이런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노우에가 강한 상대이긴 하지만 뮬러가 기대 이상의 투구를 펼쳐줄 경우 타이트한 흐름 속에서 주니치가 신승을 거둘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니포넴은 작년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65의 성적을 거두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토 히로미가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특히 작년 34월 방어율이 1.411 정도로 시즌 초반 흐름이 매우 강한 투수고 야간 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1.75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왔습니다. 작년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도 첫 등판을 제외하면 대부분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에 맞서는 소프트뱅크는 리반 모이네로가 연패 탈출의 선봉장으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선발 전환 이후 11승 5패 평균 자책점 1.88, WHIP 0.94로 리그 정상급 투수 반열에 올랐지만 유독 니포넴만 만나면 평균 자책점 4.80으로 흔들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에스콘 필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어 이번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발 맞대결은 두 선수 모두 리그 상위권 투수인 만큼 막상막하로 평가됩니다. 불펜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니포넴은 버에이겐 강판 이후 4이닝 3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실점 대부분은 야마모토 타쿠미의 제구 난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후 투수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사이토 유키야가 퍼펙트 피칭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구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경기 후반 불펜이 계속 흔들리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동점타를 내준 데 이어 스기야마가 폭투 2개로 결승점을 허용했고 마츠모토와 오스나까지 불안한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믿을 수 있는 불펜 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쿠보 감독의 거취까지 거론될 정도로 팀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에서는 니포넴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타카하시 코나를 상대로 홈런 2개 포함 7점을 만들어냈고 특히 노무라 유키가 2홈런 6타점으로 중심 타선에서 확실한 반등의 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홈인 에스콘 필드에서 타선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소프트뱅크는 마사키의 홈런 포함 4점을 올리며 나름 반격했지만 중반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한 채 롯데의 강속구 앞에서 침묵했고 후반 집중력 부재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니포넴은 개막 시리즈에서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린 반면 소프트뱅크는 3연패와 함께 콘도 켄스케의 부상 악재까지 겹쳐 전력상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발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후반 불펜 안정감과 팀 분위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니포넴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결국 흐름 그대로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치바 롯데는 FA로 새롭게 팀에 합류한 이시카와 슈타가 공식 경기 첫 선발 등판에 나섭니다. 작년 소프트뱅크에서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7승 2패 평균 자책점 2.56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고 오릭스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유독 강한 유형의 투수라는 점에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오릭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선발로 나섭니다. 작년 7승 9패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했고 전반기에는 위력적인 피칭을 선보였지만 후반기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치바 롯데 상대로는 1승 2패 평균 자책점 3.09로 다소 고전했습니다. 특히 조조 마린에서는 제구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등판에서도 해당 요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펜에서는 치바 롯데가 한 수 위입니다. 전날 타네이치가 무너진 이후에도 불펜진이 3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키무라 유토가 1이닝 퍼펙트로 막아낸 장면은 불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준 요소였습니다. 오릭스 역시 타카시마 강판 이후 4이닝 무실점으로 버텨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태로운 느낌이 강했고 9회에 히라노 요시히사가 등판한 것은 아직 마무리 구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타격에서도 치바 롯데가 우세한 흐름입니다. 6회까지 단 1득점에 그쳤던 경기를 후반 3이닝 동안 6점을 몰아치며 경기를 뒤집었고 홈이라는 이점 역시 타선 흐름을 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팀은 경기 후반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상태입니다. 오릭스는 라쿠텐 투수진을 상대로 스기모토 유타로의 2점 홈런 포함 6득점을 기록하며 타선은 무난한 편이고 작년에 부진했던 우타자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통구 유마의 타격 회복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과 집중력 면에서는 치바 롯데가 앞서 있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타선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도 홈구장에 특화된 이시카와가 에스피노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불펜 안정감과 타선의 후반 집중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도 야행남과 함께 경기의 진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